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낯선 청년이 철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순간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민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강철수 어르신이 제 아버지입니다. 민수의 세계가 무너졌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동생이라니요? 25년간 숨겨진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충격의 순간이었다. 이제 곧 사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강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여전히 시계보다 정확한 생체 리듬이 그를 깨웠죠. 이불을 개듯 반듯하게 정리하고 군복 입듯 단정하게 운동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을 나선 철수의 발걸음은 여전히 군인다웠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일정한 보폭으로 걸어가는 모습에서 전직 군인의 품격이 묻어났죠. 동네 사람들은 그런 철수를 보며 역시 군인 출신은 다르다고 속삭였습니다. 집 근처 작은 공원에 도착한 철수는 늘 하던 대로 체조를 시작했습니다. 팔을 크게 돌리고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 하나하나가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마치 부대에서 아침 점호를 받듯 혼자만의 의식을 치르고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작은 목소리로 구령을 외치며 운동하는 철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규칙과 원칙대로 사는 것이 그의 삶이었거든요. 1시간 뒤 집에 돌아온 철수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아들 민수를 마주쳤습니다. 45살의 민수는 대기업 회사원답게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아버지, 아침 운동 다녀오셨습니까? 그렇다. 오늘 회사 일은 어떻게 되나? 예,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언제나 이렇게 간결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철수는 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고 민수 역시 아버지 앞에서는 긴장한 신병처럼 조심스러웠죠. 아버지와 아들이라기보다는 상관과 부하 직원 같은 분위기가 늘 집안에 흘렀습니다. 남자는 흔들리면 안 된다. 특히 직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철수의 훈계가 시작되면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네, 아버지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때로 답답함을 느꼈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온 터라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철수는 신문을 읽으며 가끔 요즘 세상 참 말이 안 된다고 중얼거렸고 민수는 스마트폰으로 업무 메일을 확인하며 하루를 준비했어요. 아버지, 오늘 늦을 수도 있습니다. 회식이 있을 것 같아서요. 술은 적당히 하고 늦더라도 택시 타고 들어와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늦을 수도 있습니다. 회식이 있을 것 같아서요. 술은 적당히 하고 늦더라도 택시 타고 들어와라. 네, 알겠습니다. 민수가 출근길에 나서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철수는 혼자 남은 식탁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순간 무언가 그리운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철수는 동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의 일과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철수는 특별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손자 자랑, 며느리 이야기로 떠들썩할 때 그는 조용히 바둑판만 바라보며 말수를 아꼈습니다. 강 선생, 민수가 결혼은 언제 할 건가? 나이가 이제 40 중반인데.
그런 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요. 짧고 건조한 대답으로 대화를 차단하는 것이 철수의 방식이었어요. 사실 속으로는 아들의 결혼 문제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법은 없었죠.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철수는 혼자 간단한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민수는 역시 회식으로 늦을 예정이었거든요.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철수의 마음은 어딘가 허전했어요. 밤이 깊어가자 민수가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들의 발소리를 들었어요.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에 잠시 일어나 볼까 했지만 결국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자신이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변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아버지와 아들 모두 마음 어딘가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어요. 철수는 완고한 태도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민수는 눌린 감정과 억압된 마음을 각자 혼자 감장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내일도 모레도 이런 일상이 반복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법이죠. 다음 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수는 새벽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어제 회식의 여파로 조금 늦게 일어났지만 평소와 같이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버지, 먼저 출근하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민수가 현관문을 나서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른 아침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수가 문을 열자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그 청년은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긴장감과 어떤 간절함이 동시에 스며 있었죠. 청년은 민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강철수 어르신께서 계실까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민수의 물음에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큰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강철수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민수가 아버지를 불렀어요. 철수가 현관으로 나오다가 그 청년을 보는 순간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죠. 아니, 자네가 왜 여기에? 철수의 당황한 모습을 본 적이 없던 민수는 더욱 의아해했어요. 평생 흔들림 없는 바위 같던 아버지가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지우는 철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현관 앞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이 청년이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우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어요. 강철수 어르신이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강지훈, 25살입니다. 철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지훈을 바라봤죠. 그 청년의 얼굴 어딘가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이 청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하지만 철수는 대답 대신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지우는 그런 철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강철수 전직 군인이시고 이 동네에 사신다고. 그리고 저에게는 형이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형이 하나 있다는 말은 곧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청년은 정말로 자신의 동생이라는 말인가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워하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지훈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군복 차림의 철수가 한 여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여인은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증거입니다. 철수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현관벽에 기대서야 겨우 몸을 지탱할 수 있었죠. 그 사진 속 젊은 자신의 모습과 그 여인의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입니까? 민수의 간절한 물음에 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집 안으로 들어온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지우는 계속해서 철수를 바라보고 있었고, 민수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언제? 철수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지훈이 대답했어요.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병원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디에 사시는지만 알려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철수의 눈가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올랐죠.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것도, 갑자기 동생이 나타났다는 것도 모든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버지께 무엇을 요구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훈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25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이 모든 것이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거실의 침묵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방을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평생 믿어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철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분이 정말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수십 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지훈이는 내 아들이다. 그 한마디에 민수의 세상이 흔들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출죠.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는 아셨습니까? 내 어머니는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 철수의 대답에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평생 이 비밀을 혼자 감춰온 것인가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감정이 폭발한 것이었죠. 지금까지 외아들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청년을 형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설명을 해주세요. 도대체 언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철수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내가 젊었을 때 일이다. 군 복무 중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말씀입니까? 민수의 추궁에 철수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지우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며 불편해했죠.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족에게 상처를 드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지훈이 일어서려 하자 철수가 말렸어요. 아니다, 앉아라. 이제 시작된 일인데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어머니는 내가 부대 근처에서 만난 분이었다. 그때 나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민수 내가 갓 태어났을 때였어.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태어났을 때라니 그렇다면 아버지는 자신과 어머니가 있으면서도 다른 여자와 그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힘들게 살고 계셨지. 나는 그냥 동정심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동정심이요?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내 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하고 있을 때 나는 부대 일로 바빴고 그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지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존재가 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고 나서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피했다. 철수가 지훈의 말을 이어받았어요. 무책임했다. 그때 나는 젊었고 겁이 났어. 가정이 무너질까봐, 내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도망쳤다. 민수는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가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다니. 그래서 25년 동안 모른 척 사셨다는 말씀입니까? 매일 후회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버지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연락하지 않기로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 분을 내가 버린 거다. 철수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평생 저에게 남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으면서. 민수야.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른 가족을 버리고 혼자 힘들게 사는 여자와 아이를 외면하고. 민수의 분노에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지우는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웠어요. 자신 때문에 이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가겠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확인했으니까. 가지 마라. 예상외로 철수가 지훈을 붙잡았어요. 이제 온 것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내게 해야 할 말이 있어. 민수는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을 받아들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지 마라. 지훈이는 내 동생이다. 동생이라뇨?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수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어디 가나? 회사에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에 있을 수는 없어요. 민수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철수와 지훈만 남은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저는 정말 가겠어요. 안 된다. 2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다시 보낼 수는 없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이미 집을 떠났고 가족의 평화는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민수는 회사에 도착했지만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침에 벌어진 일들로 가득했어요.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동생이라는 존재까지. 민수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민수는 대충 넘겼어요. 이런 일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모범적인 가정의 아들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버지에게 혼외자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회사 근처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낮술을 마시는 것은 평소 그의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오늘만은 달랐어요. 소주 한 병을 시키고 혼자 마시기 시작했죠. 한편 집에서는 철수와 지훈이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25년이라는 공백은 너무도 컸거든요. 철수는 지훈에게 차라도 한 잔 대접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지훈이 나서서 차를 끓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 청년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지훈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고 저는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힘들었겠구나. 철수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워낙 강한 분이셨어서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철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없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니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강철수 집에 낯선 청년이 찾아온 것을 본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강 선생 집에 아들뻘 되는 청년이 와 있던데 누구지? 혹시 며느리 후보 아들이라도 데려온 건 아닐까? 하지만 곧 더 자극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청년이 강철수를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목격담이 나돌았거든요. 설마 강 선생이 평생 군인으로 청렴하다더니 몰래 아들을 뒀다는 말인가? 그런 일이 있을 리가. 하지만 그 청년이 강 선생과 닮았다는 사람도 있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곧 경로당까지 전해졌어요. 평소 철수와 바둑을 두던 동네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민수는 회사에서 술을 마시다가 결국 조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바로 가기는 싫어서 동네 주점으로 향했어요. 사장님,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민수 씨, 낮부터 이렇게 드시면 안 되죠. 무슨 일 있으세요? 단골 주점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평소 점잖던 민수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사장님, 만약에 말이에요.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가 거짓말쟁이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무슨 말씀을? 제 아버지가 다른 가족을 숨기고 있었어요. 아니, 버리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술에 취한 민수는 억눌린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평생 저에게 남자는 책임감 있어야 한다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점 사장은 민수의 하소연을 들으며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죠. 그분이 오늘 아침에 집에 나타났어요. 제 동생이라면서요. 25살짜리가 말이에요. 동생이요? 네, 아버지의 다른 아들이에요. 그동안 혼자 어머니와 살았다고 하더군요.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이때 집에서는 지훈이 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형님이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다. 민수는 지금 충격을 받은 상태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다.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민수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왜 이제야 저를 찾으셨어요? 아니, 찾은 게 아니라 제가 온 거지만. 지훈의 물음에 철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신도 지훈을 찾을 용기가 없었거든요. 겁쟁이였다. 내가 정말 겁쟁이였어. 저녁이 되자 동네 소문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강철수가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웠나 봐. 그래서 숨겨진 아들이 있는 거구나. 민수는 알고 있었을까? 모를 리가. 그래서 낮부터 술집에서 만취되어 있다던데. 소문이 퍼지면서 철수 가족을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평소 모범적인 가정으로 여겨졌던 강철수 집에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모두들 충격이었죠. 밤이 되어서야 민수가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철수와 지훈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화가 났습니다. 아직도 계시네요. 지훈에게 차갑게 말하는 민수를 보며 철수가 말했어요. 민수야, 지훈이는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갈 거다.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내 아들인데 하룻밤 재워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민수는 아버지의 말에 더욱 분노했어요. 25년 동안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철수와 지우는 다시 어색한 침묵 속에 빠졌죠. 이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한 지붕 아래 세 남자가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기만 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거나 동료들과 술자리를 핑계로 늦게 들어왔죠. 그나마도 지훈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새벽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지훈은 그런 민수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 때문에 이 가족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철수에게 여러 번 떠나겠다고 했지만 철수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25년을 혼자 버려둔 내가 이제 와서 다시 보낼 수는 없다. 철수의 고집은 생각보다 셌어요.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지훈에 대한 죄책감은 너무 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동네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추측이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이야기로 변해 있었죠. 강철수가 군 복무 시절에 바람을 피웠다더라. 그래서 숨겨진 아들이 있는 거구나. 민수는 그것도 모르고 평생 아버지를 존경했다니 참 불쌍해. 소문은 점점 과장되어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철수가 여러 명의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말까지 지어내고 있었죠. 민수는 회사에서도 이상한 시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았어요. 동료들이 민수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민수 씨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던데. 평생 모르고 살았다니 충격이겠네.
민수는 참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동료 하나를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퍼뜨리는 겁니까? 아, 그게. 죄송해요. 그냥 동네에서 들은 얘기라서.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의 사생활이 이렇게 회사까지 알려진 것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철수와 지훈에게 할 말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제 정말 안 됩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동네 소문이 회사까지 퍼졌어요. 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철수는 민수의 말에 당황했어요. 소문이 이렇게까지 퍼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지훈 씨가 떠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문도 가라앉고 우리 가족도 평화를 되찾을 수 있어요. 지훈은 민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줄 몰랐거든요.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떠나겠어요. 하지만 철수가 반대했어요. 안 된다. 이제 와서 지훈이를 다시 버릴 수는 없어.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는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민수의 절규에 철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훈을 보내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일 같았거든요.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지훈아. 철수가 황급히 지훈을 부축했어요. 민수도 놀라서 다가왔죠.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아니다. 내가 업고 갈 수 있어. 철수는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훈을 업었습니다. 예전 군인 시절의 체력이 남아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은 결과 지훈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환자분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며칠간 안정을 취하셔야겠어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철수는 자책감에 빠졌어요. 지훈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거든요. 민수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훈을 밀어내려고 했는데 정작 그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병실에서 지훈이 깨어났을 때 철수와 민수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형님, 왜 여기에? 내가 쓰러졌다. 병원에 온 지 몇 시간 됐어. 철수의 말에 지훈은 미안해했어요. 죄송해요. 괜찮다고 했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잖아. 민수가 예상외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죠. 형님, 저 때문에 힘드시죠? 정말 떠나겠어요. 지훈의 말에 철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쓰러질 거냐? 절대 안 된다. 그 순간 간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어머니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가져오신 가방에서 발견됐어요. 지훈이 받아본 편지 봉투에는 지훈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였죠.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철수와 민수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편지를 읽던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철수에게 건넸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철수가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에는 지훈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죠. 철수 씨, 지훈이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지훈아,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그분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야. 편지를 다 읽은 철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 여인이 평생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분노만 했는데 실제로는 더 복잡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병실에서 나온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족이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죠.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간은 그나마 평온했습니다. 지훈이 쓰러진 일로 세 사람 모두 감정이 가라앉았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훈은 퇴원 후 집에서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예전만큼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죠. 철수는 두 아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철수가 평소와 다르게 늦잠을 잤습니다. 새벽 운동을 빠진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민수가 아버지 방을 확인해 보니 철수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구나. 철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급히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 씨, 빨리 와보세요. 아버지가 이상해요. 지훈이 달려와서 철수를 살펴봤어요. 맥박도 불규칙하고 호흡도 거칠었죠.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119를 부르겠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운 것뿐이야. 철수가 만류했지만 두 아들은 듣지 않았어요. 응급차가 도착해서 철수를 병원으로 옮겼죠.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철수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수술은 피할 수 있었지만 며칠간 입원 치료가 필요했어요. 환자분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민수와 지우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병이 자신들 때문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병실에 입원한 철수는 의식은 또렷했지만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모습이 평소의 강인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민수가 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훈도 병상 옆에 서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밤 민수와 지훈은 병실에서 교대로 간병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단둘이 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었어요. 형님, 아버지가 이렇게 되신 것도 제 때문인 것 같아서 죄송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민수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긴 했지만 예전만큼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형님, 혹시 어머니, 제 어머니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세요? 지훈의 물음에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궁금하긴 했거든요. 어떤 분이셨나요? 정말 착한 분이셨어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저에게 아버지의 좋은 점만 말씀해 주셨어요. 지훈이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민수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군인이라서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한다고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연락하지 않기로 하셨다고. 그런 분을 아버지가 혼자 두셨다는 말이군요. 민수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섞여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가 깨어났을 때 두 아들이 곁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너희들 밤새 여기 있었나? 네, 아버지. 기분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회사는 휴가를 냈어요. 지훈 씨도 아르바이트를 쉬고 여기 있겠다고 하고요. 민수의 말에 철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어색하지만 함께 있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의사가 회진을 돌면서 말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하지만 앞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나간 후 철수는 두 아들을 불러앉혔어요. 민수야, 지훈아. 내가 할 말이 있다. 철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지만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 일로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말이야. 두 아들은 조용히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지훈아, 25년 동안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민수야, 내게 이런 충격을 준 것도 미안해.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던 그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민수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강철 같던 아버지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니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거든요. 너희가 형제가 되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내 잘못은 여기서 끝내고 너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 철수의 간절한 부탁에 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지훈아, 내가 내 아들인 것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민수야, 내가 지훈이의 형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 순간 민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직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버지,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수의 말에 지훈은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으로 형이 자신을 받아들이려 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형님, 감사합니다. 아직은 어색해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민수도 감정이 벅차올랐어요. 평생 외아들로 살다가 갑자기 형이 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노력해보고 싶었거든요. 철수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첫걸음을 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병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에도 조금씩 따스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화해와 치유의 시작이었죠. 철수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요양하며 지내는 동안 세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지훈을 아예 외면하지는 않았고 지훈도 조심스럽게 가족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감정적인 동요가 가라앉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병원비가 만만치 않네요. 민수가 고지서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갑작스런 입원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나간 것이었죠. 내가 해결할 일이다. 걱정하지 마라. 철수가 말했지만 실제로는 노인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르바이트비가 많지는 않지만 내가 뭘 도와. 자네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야지. 민수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지훈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정식 직장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 문제 말인데.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훈이가 우리 가족이 되려면 호적에도 올려야 하지 않겠나?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호적 문제는 법적으로 복잡한 사안이었거든요. 아버지, 그건 민수가 망설였어요. 감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받아들였지만 법적으로 형제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혹시 상속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거냐? 철수의 직설적인 물음에 민수는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복잡할 것 같아서. 아버지,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지훈이 급히 말했어요. 저는 그냥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철수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니다.
제대로 해야 한다. 내가 평생 무책임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책임을 져야지. 그날 저녁 철수는 두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였어요. 너희들에게 진실을 모두 말하겠다. 철수의 진지한 표정에 두 아들도 긴장했어요. 지훈이 어머니는 당시 내가 근무하던 부대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계셨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살고 계셨지. 철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밥을 먹으러 갔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분이 너무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서 도와드리고 싶었어. 도와드린다는 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돈도 드리고 가끔 식당 일도 도와드렸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이 들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도 외로우셨고 나도 부대 생활이 힘들었다. 서로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 그때 저와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민수의 물음에 철수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내 어머니는 산후조리 중이었고 나는 부대 일로 바빴어. 집에는 거의 들어가지 못했지. 그래서 다른 여자에게 변명할 생각은 없다. 내가 잘못했어. 철수의 솔직한 고백에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인간적인 면을 이해하기도 했거든요. 지훈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도망쳤다. 왜요? 지훈이 물었어요. 겁이 났어. 가정이 무너질까봐, 내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그분께 돈만 보내드리고 연락을 끊었다. 돈을 보내셨다고요? 민수가 놀랐어요. 몇 년간은 보냈다. 하지만 그분이 받지 않으셨어.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거든. 지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죄책감에 시달렸다. 돈으로라도 책임지려 했는데 그것마저 거부당하니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매일 밤 군가를 부르며 버텼어. 그래야 잠이 왔거든. 민수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밤마다 군가를 불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 그렇게 힘드셨으면 찾아가시지 그러셨어요? 지훈의 물음에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기가 없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너를 어떻게 키우고 계실지 알고 싶으면서도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철수가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고 싶다. 그 순간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민수야, 지훈 씨도, 아니, 지훈이도 피해자인 것 같아요. 아버지처럼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으니까. 민수가 처음으로 지훈을 이름으로 불렀어요. 지훈은 눈물을 참지 못했죠. 형님, 아직은 어색해. 하지만 노력해 볼게. 진짜 형제가 되도록. 철수는 두 아들이 서로를 받아들이려 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직 어색했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내일부터 지훈이 취업 준비를 도와주자. 민수의 제안에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응. 형으로서 해야 할 일이지. 민수의 말에 지훈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철수도 흐뭇하게 두 아들을 바라봤죠. 오랜 갈등과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철수 집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마다 철수가 새벽 운동을 나갈 때면 지훈도 함께 따라 나섰죠.
처음에는 아버지의 운동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면접 결과가 나와요. 그래, 긴장되겠구나. 네, 하지만 형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자신 있어요. 민수는 지훈의 취업 준비를 정말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연습까지 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었죠. 집에 돌아오니 민수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지훈아, 오늘 면접이지? 떨지 말고 평소 연습한 대로 해. 네, 형님. 정말 감사해요. 가족끼리 뭘? 당연한 거야. 민수가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에 철수는 흐뭇했어요. 이제 정말 형제같이 지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녁에 좋은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지훈이 면접을 보러 나간 후 철수와 민수만 남았어요. 아버지, 지훈이 정말 많이 달라졌죠? 그래,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저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형이라는 게 이런 기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수의 말에 철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성숙해진 모습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훈이 면접에 합격한 것이었죠. 그것도 제법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형님, 아버지, 합격했어요. 지훈이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어요. 철수와 민수도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죠. 정말 축하한다, 지훈아. 고생했어. 이제 정식 직장인이네. 그날 저녁은 특별했습니다. 민수가 일찍 퇴근해서 지훈의 취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건배. 세 사람이 함께 잔을 부딪히며 웃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지훈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된 것 같다. 민수의 말에 지훈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형님,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감사하지. 내가 와서 우리 가족이 더 따뜻해졌어. 철수의 말에 세 사람 모두 뭉클해졌어요. 주말이 되자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산소에 가자. 지훈이 어머니께도 인사드려야지. 지훈 어머니의 산소는 서울 근교에 있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길, 각자의 마음은 복잡했죠. 산소에 도착해서 철수는 처음으로 지훈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미영 씨, 늦었지만 왔습니다. 지훈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십 년 만에 그분께 하는 인사였거든요. 어머니, 아버지와 형님을 만났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지훈도 어머니께 근황을 전했어요. 민수는 처음 보는 지훈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깊이 절했습니다. 지훈이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형으로서 잘 돌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묵념하는 시간이 흘렸어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찾아왔죠. 산소를 나오며 철수가 말했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미영 씨께도 제대로 인사드렸고 지훈이도 가족이 되었고 아버지, 앞으로 매년 어머니 기일에는 다 같이 와요. 민수의 제안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철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너희들에게 고백할 게 하나 더 있다. 두 아들이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사실 나도 외로웠다. 너무 외로웠어. 군인 출신이라고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외로웠다고. 철수의 솔직한 고백에 두 아들의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는 다르다. 너희 둘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저희도 그래요, 아버지. 민수와 지훈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훈의 취업으로 생활도 안정될 것 같았고 호적 정리도 차근차근 진행하기로 했어요. 아버지, 내년에는 같이 여행 가요. 지훈의 제안에 철수가 웃었어요. 그래, 가자. 가족여행 말이지. 저도 휴가 내서 함께 가겠습니다. 민수도 적극적으로 호응했어요. 며칠 후 동네 사람들도 강철수 가족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 선생 가족 정말 화목해 보이네. 그래, 아들 둘이 아버지를 잘 모시더라.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잘 해결한 것 같아. 경로당에서도 철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며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강 선생,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잘하셨어요. 가족이 화목한 게 최고지요. 어느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예전에는 왜 그렇게 무뚝뚝하셨어요? 지훈의 질문에 철수가 웃었어요. 습관이었나 봐. 군대에서 워낙 엄격하게 살다 보니 이제는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민수도 동감한다는 표정이었어요. 너희들 덕분이야.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아. 철수의 말에 두 아들이 웃었어요. 창밖으로는 따스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갈등과 오해로 얼룩졌던 이 집에 이제는 진정한 평화가 자리 잡았어요.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민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아픔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얻게 되었죠. 세 사람의 집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